네, 국내 상황도 일단은 안정 국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퇴원 환자도 7명으로 완치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 내 상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언제쯤 이게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중국 내에서의 환자 발생 상황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 돼서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될 만한 환자 수가 줄어드는 느낌이 이제 들어야 저희들 안심할 수 있는데요. 예. 중국이 오늘 이제 사례 정의를 바꾸면서 갑자기 이제 확진 환자 수를 한 14,000명 이상 늘렸는데 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지금까지 확진하고 있었던 방법만으로는 전체 환자 규모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환자 발생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이제 이틀째 확진 환자가 안 나왔지만 중국이 네. 안정이 돼야 우리도 어느 정도 그때쯤 돼야 뭐 소강 국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한 후베이 자체는 워낙에 환자 발생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차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한과 후베이를 벗어난 지역들, 광저우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 상황들이 계속 악화된다면 이건 사실 그쪽에서 또 국내로 들어오는 네. 환자분들 또 마지막에 진단됐던 분들이 또 광저우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 28명이 확진을 받았었는데 7명이 퇴원을 했고 현재 21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가운데 치료 중인 확진자의 상태도 궁금한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산소 치료를 요하는 폐렴 치료 중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중증은 아니라고요? 산소를 한다고 해서 중증은 아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증으로 표현하는 정도라면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 정도 수준까지 가면 저희가 중증 또는 위중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참고로 이제 중국의 이제 중증과 위중을 이제 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산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에서 93% 이하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일단은 이제 중증이라 그러고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 되는 분들을 위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파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환자는 그냥 산소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않지만 조금 호흡이 곤란이 있어서 산소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한 환자라까지 표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3차 전세기로 입국하신 교민들 네. 가운데서 5분이 이제 의심 증상을 보였다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모든 분들의 검사 음성이 나온 건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증상이 경미했거나 증상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검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아직까지 잠복기 안에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퇴원했던 그 17번째 환자는 독감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퇴원하면서 네.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거든요. 그 나머지 환자들의 어떤 완치 사례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중증 환자들이 많지도 않고 또 폐렴까지 간 환자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큰 문제 없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고요. 예. 예.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는 분들이 다행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워낙에 좀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또 조기에 진단을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우리나라 내에서 경과가 좋은 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중앙임상 TF라는 곳에서 네. 치료 원칙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료진 간에 이제 소통을 한 거로 보이고 있고요. 예. 일단은 너무 경증인 환자한테 굳이 투여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은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폐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쓸만한 약이 있다면 우선 투여해서 네. 병의 경과를 일단 최대한 억제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약제들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자 이런
이제 그 환자를 보는 주로 의료진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의 네.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기로 합의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젊거나 경증이면 굳이 항바이러스를 쓰지 않아도 자가 면역으로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에서의 상황들도 초기에는 주로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 아주 중증 입원한 환자들은 자료만 나와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안 됐는데 예. 전반적인 환자, 우리나라에서 환자 발생이나 이제 외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아주 중증까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외국에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 유입됐거나 진단된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강한 환자분들이 많았고 예. 경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치료 없이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치료제들이 도와주는 역할이지 어떻든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바이러스 질환의 또 특징이거든요. 예. 또 본인이 이겨낼 수 있게까지 이제 의료적으로 끝까지 도와서 환자들을 버티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중환자 치료이기 때문에 네. 예. 어떤 환자 스스로 이겨내게 하는 치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중증이거나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거를 써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 아직은 근데 이제 에이즈 치료제 효과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약이나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사실은 이제 약물을 투여한,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효과를 이쪽은 치료가 더 몇 명이 잘 됐고 이쪽은 치료가 안 됐더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예. 응급 상황이라 그렇게까지 연구가 진행되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쓰는 약물의 사용 방법들은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 기존에 이미 여러 사람한테 다른 이유 때문에 썼던 약이어서 안정성을 이미 확보된 약들에 대해서 네.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실험적으로 바이러스에 투여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이미 실험이 된 약들입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니까 안정성은 타 질환에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효과는 이런 실험,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세포 실험에서 확인이 된 약들을 골라서 투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과 또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효과가 네. 있을 거라는 부분들은 대개 의료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가 이제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그 쓰였고 그때도 네. 좀 효과가 입증이 됐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동 사례에서도 보고가 여러 번 됐었고요. 예. 국내에서도 실제로 할리트를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는 했었지만 아, 어느 예.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었어서 어떤 사용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좀 선택하는데 좀 주저함이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쯤에 그 앞서 이제 1, 2차 전세기 타고 오셨던 우한 교민분들 700분 정도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잠복기가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 좀 뭐 조심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고 또 여러 번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걸 확인한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요. 아주 드물지만 잠복기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분들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퇴소하기 전에 그런 교육들을 할 겁니다. 예. 뒤늦게라도 증상 발현되면 다시 보건소에 연락한다든지 또 본인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바는 없을 것 같고요. 퇴소하시는 분들이 그 수칙을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서 중국 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후베이성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갑자기 그 사망자도 폭증을 했고 네. 또 신규 확진자 수는 9배나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중국 정부는 사례 정의 변경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확진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바꾼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해명이 좀 석연치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석연치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후베이나 우한 같은 경우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확진을 위해서 검사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마 제한이 될 겁니다. 뭐 하루에 뭐 2,000명, 2,000명, 3,000명, 3,000명인데 그 숫자만을 공개를 하면 전체 발생 규모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좀 늦게 되더라도 의사가 판단하건대 이 사람이 이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이제 맞을 것 같은 환자를 일단 확진자의 범위에 넣어서 전체 발생 규모를 이제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추정이 돼야 의료진을 얼마나 투여할 건지, 약을 얼마나 준비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외부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 발생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일단 중국이 그 전체 발생 규모를 제대로 계속 통계를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예. 가지 또 거꾸로 말하면 중국 내에서 지금 그런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걸 또 반증하는 네. 얘기거든요. 또 확진도 잘 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예. 면에서는 중국의 그런 의료적인 상황들이나 어떤 시약이나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걸 또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일본의 이제 크루즈선에서 네. 확진 환자가 갑자기 막 늘면서 이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총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초기 대응 패착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본도 뭐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메르스 때 병원들이 여러 번 이제 노출이 되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기에 환자들을 풀어내지 않고 그냥 가만뒀다가 그 안에서 또 감염자가 발생해서 계속 노출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됐었던 병원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 병원을 다 폐쇄시키고 환자들 다 나눠서 분산시켜서 1인 격리를 했었던 방법을 따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안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초기에 환자 유증상군하고 무증상군을 분리해서 다 이제 유증상군 검사를 하면서 빼야 되는 거고 무증상군에서도 환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다 1인 격리 형태로 묶어놔야 그 안에서 서로 교차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속 이런 상태로 배 안에 묶어두게 되면 뭐 몇백 명 이상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예.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 환자분들을 밖으로 빼내고 또 무증상 그룹들도 다 1인 격리를 해서 이제 서로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크루즈선 내에는 중증 환자도 있고 일단 고령자와 지병 있는 환자 그리고 창문이 없는 객실 승객들은 이제 사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진단이신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예. 그분들 내려와봐야 그 중에 상당수가 아마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령 환자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잘못했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면 그 중에 일부 아주 중증으로 넘어간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일본 크루즈선 상황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